안녕하세요, 이정은 농사입니다. 이제 연말이어서 다들 연차수당 계산하느라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많은 기업에서 연차 촉진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어서 또 연말에는 수월하게 넘어가고 있는 기업이 있는가 하는 반면 아예 연차 촉진 제도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기업도 있고요. 연차 촉진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취지에 맞게 근로자들이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활용이 되는 건데, 간혹 이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이거를 잘못 활용하고 계시는 회사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연차 촉진 제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는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요. 1년간 다 사용을 못하신 경우에는 연차 사용권이 아니라 연차 수당 청구권으로 이게 바뀌면서요. 연차 수당을 지급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촉진하는 법정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연차 촉진 제도입니다. 일부 근로자들은 아니, 나 연차 수당 받아야 되는데 이 근로기준법이 무슨 근로자를 위한 법이 아니고 이게 뭐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연차라는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연차 휴가잖아요. 그래서 원래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연차 촉진 제도의 취지도 실질적인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을 하고 사용자의 금전적인 부담도 완화하자라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절차는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연차 사용 시기 지정 촉구 절차, 두 번째로는 연차 사용 촉구 절차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그리고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차 사용 종료일 6개월 이전을 기준으로 해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해서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너 연차가 이만큼 남았으니까 이거 언제 쓸지 날짜를 정해서 나에게 알려다오 라고 시기를 지정 촉구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사용 시기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잔여 연차의 사용 시기를 정해서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으면요, 반대로 이제 사용자가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2달 전까지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해서 근로자에게 재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하지 않으니까 사용자가 그럼 너 언제 이거 연차 써라 라고 통지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가 남아버렸어요. 그러면 이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1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한 달에 하나씩 연차가 발생하다 보니까 1년 이상인 근로자 분들과는 그 기한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할 수 있어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촉진 제도는 연차 사용 시기가 종료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서 사용자에게 알려달라라고 서면으로 촉구하시면 됩니다. 아까는 6개월이었는데 3개월로 줄어든 거죠. 이때 촉구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년이 되기 3개월 전에 내가 한번 촉구를 했으면 그 이후에는 또 한 달을 근로하면 하나씩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이러한 연차에 대해서는 그 연차 사용 만료일 한 달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동일하게 촉구를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용 시기를 촉구를 했는데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잔여 연차의 사용 시기를 정해서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면 반대로 이제 사용자가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까지 연차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1차 촉구, 그러니까 1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한번 촉구를 하셨잖아요. 그때 이후에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1년 이상 근로자 그리고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 둘 다 연차 사용 촉진 절차의 큰 틀은 동일합니다. 처음에 사용자가 사용 시기 지정 촉구, 그 다음에는 이제 사용 촉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볼 수는 있는데 다른 점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한 달에 하나씩 연차가 발생하니까 이 총 11개의 연차를 9개, 2개로 쪼개가지고 각각 촉구를 두 번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다 보니까 일부 회사에서는 명칭만 연차 촉진 제도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 법정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는 회사도 제가 종종 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연차 촉진 제도로서 효력이 없다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 수당은 지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외에도 연차 촉진 제도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바로 연차 사용일에 회사가 업무 지시를 하거나 근로자의 근무 사실을 인지하고도 업무 거부를 하지 않은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근로자의 휴가 미사용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때만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즉 회사가 노무 수령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표시를 하지 않거나 업무를 지시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이제 근로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차 휴가를 미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 촉진 제도를 사용했다라고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나 근로자라면은 연차 미사용에 대해서 그것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선택인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암묵적으로라도 근로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언제 생각해도 즐거운 연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연말에 저는 연차가 없기 때문에 연차와 관련된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상담 예약을 잡고 저희를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정보의 노무사